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대만 침공 리허설 완전히 생쇼죠.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요. 우리가 이게 중국이 이제 완전히 그 자신의 실체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노출을 한 거라 망조가 단단히 들렸습니다. 이제 낙인이 찍혀서 이제 임종 자리에 스스로 기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세넷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늦게 붙거나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년 전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120년 전 중국에서는 박서스 리벨리온, 의화단의 난, 우리가 그 이소룡이 처음에 찍었던 영화 정무분이 그게 의화단의 난을 미화해서 다룬 거죠. 1899년에서 1901년 사이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청이 대패한 후에 말하자면 이제 나라가 맛이 갔죠. 굴욕감 속에서. 그래서 국력이 급속 약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98년부터 이 무술을 닦는다는 그런 그룹들, 눈먼 민족주의 그룹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서양 선교사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서민층과 선교사들을 테러해서 죽이기 시작해요. 이 와중에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개혁 제대로 해야 되고 현대 문명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그 무술 개혁, 우리가 무술 변법이라 그러죠. 그게 일어납니다. 이게 100일 동안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구 반동이 엎어버리고 무술 변법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죠. 그렇다 도망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때 그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은 그 광서제, 그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구 반동 세력이 업고 나온 인물은 그 서태후, 어머니인가 할머니인가 되는 그런 여성을 업고 나왔죠. 할머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황제를 가택 연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굴러가는 거예요. 드디어는 1900년에 서태후가 이제 의화단을 진압을 할 생각을 못하고 의화단 편을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 왕실의 특수부대로 여기 오른쪽 그 사진에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이 감숙지방 출신 회교도 특수부대입니다. 간수 브레이브즈라고 불렀는데 영어로는 이 감숙 회교 특수부대와 의화단이 결합해서 사람 잡아 죽이고 무법천지가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들이 한 짓은 뭐냐면 외국인은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용어는 야소쟁이, 예수쟁이, 기독교 신자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일종의 이제 난동인데 이 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화단의 난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난이야 뭐 난세가 되면 항상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약하게 번진 거는 왜 고약하게 번졌냐? 수구 반동의 수괴 서태후가 이들과 손을 잡고 이걸 부채질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고약해진 거예요, 사건이.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서 발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대주주가 알리바바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공산당과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신문인데 이제 그 내막은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데서도 야 이거는 쇼비니즘이다. 어떤 배타적 민족주의, 눈먼 민족주의, 눈먼 민족 패권주의다. 이런 것은 대가가 따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타이완을 침공하려면 침공하고 침공 안 하려면 안 하지. 그걸 둘러싸고서 뭐 온갖 포 다 쏘고 온갖 미사일 다 쏘고 너희 죽여버릴 거야. 너희 침공할 거야. 겁준 다음엔 그 다음엔 쓱 꼬리 말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태후 갖고 의화단에 대해서 이런 짓을 했거든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그 폭도랑 손잡고 하면 안 되죠. 서양이랑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서양이랑 싸워서 뭐 얻는 거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추겨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군부 위에 엎혀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가 엉터리 소리를 하면 그걸 그냥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성향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우리가 비판의 요지를 좀 해야겠어요. 왜 그러면 제가 하도 그 펠로시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어떤 한 면으로만 들으시면 펠로시가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근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붙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펠로시는 당연히 어느 나라든 방문할 권리와 자유가 있죠. 뭐 백모 같은 자가 나서서 당신 여기 오면 돼, 여기 오면 안 돼 이래봐야 제가 논두렁 깡패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프로토콜 문제예요. 이 통상 긴장이 심한 지역에는 이런 VIP가 갈 때 예고 없이 불쑥 갑니다. 옛날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트럼프나 고위 관료들이 방문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는 이게 아마 한 3, 4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쯤에 타이완 방문을 예고를 했어요. 저 타이완 가서 이렇게 휘적했다. 그래가지고 장사판을 벌인 거예요. 이때부터 꼬인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펠로시한테 좀 사적으로 전했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이나 블링켄 국무장관이나 펠로시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다. 민감한 때인데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또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펠로시도 이상한 짓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반응도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비상식이 이게 따따블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도 모양이 안 나오는 개판이 된 거예요. 이거를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시진핑입니다. 원래 시진핑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각국의 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본국의 외교부의 뭐 국장급 이상들을 해서 쫙 핵심 나라들한테 보내가지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만이 우리의 하나의 중국의 한 일부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만과 어떻게든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뭐 이제 하원 의장이 이런 데 와서 휘저얻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미국이 우리 도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울고 다녔어야 돼요. 그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울고 다니는 대신에 본때를 보여주마. 그래서 대만 침공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진핑이 워낙 엉터리 짓을 해갖고 앞에 펠로시가 엉터리 짓하고 바이든 정부가 엉터리 짓한 거는 뭉개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펠로시가 거기 간 게 중국의 입장에서 항의해야 될 일이고 그럴 일이야. 그러면 그걸 무력으로 할 일이 아니라 특사단을 조직을 해서 울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미국이 타격받죠. 미국을 그렇게 외교전으로 고립을 시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대만 침공 리허설을 하니까 이게 그럼 리허설 하면서 그럼 미국이랑 한판 붙든지 미국이랑은 붙지도 못하고 깨갱하고서 거리 두고서 뭐 이제 침공 리허설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쓱 꼬리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 국제사회가 이걸 이 시진핑과 중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야, 지금 웃기는 자들일세. 낙인을 찍게 되죠. 야, 그거 멀쩡한 데로 왜 침공하겠다는 거야? 너도 무슨 푸틴 닮았냐? 너도 우크라이나 동아시아 버전 하나 만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화단 때 완전히 국제사회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중국 왕실이란 것들이 그 잔인하고 앞뒤 없는 폭도를 뒤에서 부르질러서 쟤들 내세워가지고 그 서양인들과 선교사들과 중국 서민층, 교회 다니는 서민층을 학살을 해? 쟤들 돈 애들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청은 1901년 의화단의 난에서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12년 지나서 신의 혁명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깔아앉기 시작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번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허설, 대만 침공 쇼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야, 쟤들 정상 아니야. 쟤들 좀 이상한 놈들인데? 라는 그러한 이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낸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진핑이 이제 사살골을 넣은 건데요. 자해소동입니다. 시진핑의 자해소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생 서태후죠. 또 하나의 서태후죠. 이런 멍청한 자충수를 왜 했냐. 시진핑과 최고 권력 집단의 마인드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 자들이 엄청나게 조급하고 초조한 상황이다. 저는 여기에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공산당 체제가 아니라 군당 체제입니다. 중국 최고의 재벌은 인민해방군이죠. 이 군당 체제의 한계가 왔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자유진영에 의한 압박이 트럼프 이래로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대실패를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와 연결하면 얼마든지 이 슈퍼파워 깡패를 퇴치할 수 있다. 이 깡패 퇴치법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근육에다 힘쓰고 나 힘세 하고 막 해도 아무도 중국 말에 안 먹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한국이 급속한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긴 하지만 한국이 2021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탈리아도 앞질러 버렸죠. 그 G7으로 돼버렸죠. 사실 그 지금 체급이 일본도 이제 앞지르고 있고 그 이제 개인 국민 소득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뭐 국민들이 잘 그 협조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코로나에 의한 타격을 제일 덜 본 나라예요, 한국이. 물론 우리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자원값은 오르고 정말 어렵죠. 어렵다는 것과 남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들은 뭐 인플레이션이 10% 뭐 9% 이래요. 우리는 많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고요, 이게.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울컥질퍽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계를 정확하게 따질 때는 가중치 반영하고 이러면 그렇게 우린 높질 않아요. 또 실업률도 그렇게 높질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요. 다들 고통스러워하지만 선방하고 있어요, 한국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코로나 같이 다 같이 고통스러워서 깔아앉을 때는 덜 깔아앉는 자가 승자다. 한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잘 맞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국내 정치가 정상화되고 있고요.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지지율 내려가는 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1월 3일, 1월 4일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도였어요. 20%, 30%. 그거 가지고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이렇게 한번 돌면 빨리 도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국힘 정상화 좀 되고요. 이준석 드러내고 몇 가지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장악 끝나고 하면은 이제 몰아쳐서 이제 자기 드라이브 걸 거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바보죠. 저는 그런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내 정치가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제 꽤 잘 나가고 있고요. 소프트 파워 잘 나가고 있고요. 군사력 지금 우리 군수산업 무기 수출 이거 어마무시하죠. 한국이 급강화되고 있다고. 한국이 급강화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북한 자유화 가능성이 굉장히 업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자기들로부터 삐져나간다. 그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아니 막 가는 말로 한 4, 5년 지나서 한국이 지금보다 힘이 훨씬 세지고 훨씬 더 군사력 강화되고 한 4, 5년, 5, 6년 지나가지고 미국이랑 딱 담고 맺고 쟤들 탄도미사일 기어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때려버리고 밀고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때 중국은 빈사 상태에서 할딱할딱거리고 있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이 갱도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는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갱도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가서 팬다니까요. 선제로 기미가 있다. 패스니까 접수하고 자유화시키지. 이게 힘이 한번 기울면 그렇게까지 기울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거예요.
지금 중국 체제도 시간이 갈수록 더 문제가 격화되고 미국과 자유진영에 의해서 목줄이 졸라오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정복전쟁 벌려서 대실패, 대패배했다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증명되고 한국도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그래서 국제지정학 변화 및 한국 변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북한 자유화 가능성도 시간이 갈수록 업되고 시간이 왼수예요. 시간이 왼수 지금. 시간이 원수일 때가 제일 초조한 상태가 되거든요. 제일 그 조급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게 시진핑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군당 체제의 핵심 그룹이 다 마인드셋이 저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이러한 자살 성향, 이러한 자해 성향은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로 들어섰어요. 이거 제가 뭘 보고 그러냐면 일단 미중 전쟁이 2017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때